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국내외 소식들 모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들을 다시 한번 뽑아볼 텐데요. 모닝 스탠바이,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또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체크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 지표가 좀 좋지 않았어요. 경기가 좀 위축되는 모습들을 지표에서 보여줬는데 별로 개의치 않았죠. 지금은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선 이 상황 자체가 조금 편안해졌다라는 점이었고요. 이 편안해졌다라는 점을 이미 반영을 했죠. 그래서 주식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속도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죠. 뭔가 나빠졌다라기보다는 어제 간밤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좀 나왔어요. 근데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장중에 좀 하락했던 부분들은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서 하락했다라기보다는 이전에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상승분에 대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이런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았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경제 지표가 좀 좋지 않았다라는 점, 경기가 조금 위축되고 소비 심리도 위축된다라는 이런 점은 분명히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되는 요인이긴 합니다만 현재의 주식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도리어 어젯밤에 나온 물량들 그리고 이 오늘 밤에 또 옵션 만기일이죠. 이 만기일을 앞두고 만기일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만기일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만기일을 좀 앞두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들 만기일도 바로 앞에 있다라는 점, 바로 하루 남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돼서 좀 물량이 좀 나올 수는 있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 기술주들은 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경기 방어주가 좀 더 좋은 모습들 보여줬고 국채금리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사실 국채금리 떨어진다라는 점은 이 경기 민감주에 좀 더 좋아야 되는데 국채금리가 좀 떨어지면서도 경기 방어주가 조금 더 좋았다. 전체적으로는 많이 올랐던 부분들 조금 쉬고 좀 덜 오른 부분들 좀 더 올려놓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그려나갈 것이다라는 모습들이 이 종목별에도 섹터별에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경기 민감주가 좀 좋지 않았다. 기술주가 좀 좋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하락폭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하락폭이 크지도 않았고 하락한 이후에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기술주들이 좀 하락했고 경기 방어주들이 좋았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 민감주 기술주들이 좀 좋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어제는 조금 쉬는 정도다.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가다가 힘들어서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쉬고 또 다시 달릴 거기 때문에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인데 조금은 쉬는 상황의 모습들이 미국 증시에서는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증시로 넘어오면 국내 증시도 사실 좀 비슷해요. 외국인이 어제도 샀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국내 주식시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방향을 결정하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 추세를 만들어주는 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7일 연속 샀기 때문에 우상향 추세죠.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그럼 상승에 대한 폭을 만드는 게 기관인데 기관은 도리어 매도를 하는 날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상승을 하다가 상승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2600선은 넘었는데 그럼 2650선 정도가 이전 고점 부근인데 여기까지는 갈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더 가기 위해서는 기관의 힘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어제 샀는데 기관이 더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2100억 샀는데 기관은 4000억 가까운 그런 매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는 소폭 하락을 하면서 사실 어제 그저께는 264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 전고점까지 거의 다 왔었죠. 근데 이 전고점에서 20포인트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2621포인트로 어제 주식시장을 좀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외국인이 많이 샀죠. 2100억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1647억 원 순 매수를 했고요. SK 하이닉스 687억 원입니다. 이 두 종목을 합치면
2천억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 두 종목을 좀 더 많이 샀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조금씩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섹터별로도 전기전자, 외국인은 전기전자를 왕창 샀고 기관은 전기전자를 왕창 팔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수급이 갈렸습니다. 좀 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이 합쳐서 한 2,300억 정도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은 삼성전자 833억 원을 팔았고요. SK하이닉스도 750억을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사는데 기관의 매도를 외국인이 받았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매수가 좀 이기면서 올라가는, 특히 외국인이 매수했을 때는 다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들이 이 경험상 좀 많이 펼쳐졌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이 좀 팔고 외국인이 사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좀 맞서는 이런 상황들이 좀 펼쳐졌습니다. 기관이 조금만 덜 팔았어도 사실 시장은 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찌됐든 국내 주식시장은 그래도 미국 주식시장처럼 기술주들의 분위기 나쁜 게 아니라 조금 쉬어가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도 반도체에 좀 전에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도 좀 팔았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의 매도 금액은 크지 않았는데 기관 같은 경우도 한 230억 정도 현대차도 매도를 하면서 시총 상위주들은 기관이 전체적으로 좀 대부분 좀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 2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위가 LG에너지솔루션이고 4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5위가 현대차인데요. 5위까지 다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금액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시총 상위주들 대체적으로 좀 팔면서 기관은 전체적으로 코스피에 대해서는 이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내놓는 최근의 상승분에 대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제 국내 시장에서는 좀 보여줬고요. 미국 시장도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내 시장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국내 시장도 훨씬 편안해졌다라는 게 시장 그냥 대형주들만 봐도 좀 느껴지거든요. 어제는 좀 하락을 했지만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은 좀 높은데 여기에서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2650선이라는 굉장히 단단한 천장이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야 돼요. 뚫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천장을 두드리는 시도는 할 텐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어제 좀 줄어든 거거든요. 거래대금이 다시 7조 2천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금요일도 아닌데 7조 원대로 다시 한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이 나빠서다라기보다는 2650선을 앞두고 이 자리에서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모멘텀을 좀 기다리는 시간을 좀 더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팔아야 되는 물량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굉장히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점을 좀 돌파하기 위한 국내에서는 코스피 시장 2650선 정도 기준으로 여기를 돌파하기 위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한데 이 모멘텀이 전기전자 섹터 그리고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봐서는 반도체가 키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은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갔고 그리고 국내장 같은 경우에도 수익 실현과 상방이 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증권주 좀 말씀드리겠고요. 증권주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무더기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신고가가 나왔는지 앞으로 어떨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견조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증권주 최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증권주 조금만 하락하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하락이 깊지 않았어요. 최근에 상승분에 대비해서는 하락이 좀 깊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가 4월 달에 9,000원 아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종가가 12,770원이거든요. 거의 13,000원까지 갔습니다. 한 달 만에 증권주 대형주인데요. 거의 2배 갔어요. 미래에셋 증권의 시가총액이 7조 2천억이거든요. 한 4조 원도 안 됐던 시가총액이 한 달 만에 7조 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달 전 주가가 12,000원 정도였는데 어제 16,000원 정도예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죠.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요. 4만 원대 초반이었던 주가가 5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형주 증권사들 거의 다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증권주만 근데 올라간 게 아니에요. 금융주도 은행주들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대표적으로 KB금융 같은 경우도 한 달 전에 7만 원이었는데요. 어제 9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달 만에 많이 올라갔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요. 4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5만 원대 초반까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럼 증권주와 은행주 다 올라갔는데, 근데 증권주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최근 한 달 정도 놓고 보면 KRX 은행지수 보면 한 10% 정도 상승했어요. 근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죠. 금융주가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우선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증권주가 좀 더 좋아졌죠. 증권주가 왜 좀 더 좋아졌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포인트죠. 실적입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2분기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 정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건설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주 대형 건설사들 마진율이 조금 더 좋아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마진율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과 6월 달에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잘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증권주도 마찬가지죠.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입니다. 민주당도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코스피 5천 시대 두 후보 다 코스피 5천 얘기를 했어요. 한쪽은 코스닥 2천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이 증권사 주주환원 강화라든지 시장 체질을 개선하겠다, 사실 어떻게 정책을 내세우든지 간에 주가를 올려놓겠다, 주식시장이 올라가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집권 초기에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거래대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거래대금 올라가면 당연히 증권주들 실적 좋겠죠. 그래서 이 정부 정책까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대형 증권사들 거의 다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좋았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해외 주식 투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좋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해외 주식은 이 국내 주식보다 비중은 작아요. 비중은 조금 작지만 수수료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 기여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가 활성화된 상태, 그리고 대체 거래소죠.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이 여기에도 실적에 어느 정도는 좀 기여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해외 주식 투자보다는 실적 기여도가 낮지만 이 해외 주식 투자 그리고 대체 거래소까지 열리면서 어찌됐든 신규 시장 진출한 거죠. 제가 이 주식을 말씀을 드릴 때 식품주도 그렇고요. 수출을 할 때 방산주도 마찬가지죠. 국내 주식 시장에만 머물러 있다가 이 종목들, 이 기업들이 수출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요. 새로운 먹거리가 나타났을 때 주식이 레벨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주식 시장도 증권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주식 수수료가 메인이었습니다. 국내 주식 그리고 국내 IB 이런 시장만 있다가 해외 주식이라는 시장이 새로 열렸죠. 그래서 주가가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체 거래소 거래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또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또 새로운 시장이 또 열렸습니다. 모멘텀이 여기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증권주들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증권사들이 브로커리지 수수료도 있지만 자기 자본,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조달한 이 자금들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많이 창출을 하거든요.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을 활용할 때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데, 이 자기 자본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조달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증권사들이 추가 수익을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들인데, 발행 어음과 이 IMA 종합금융투자 계좌를 통해서 증권사들이 자금 조달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좀 높습니다. 삼성증권, 키움증권, 그리고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은 발행어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랑 미래에셋증권은 이 IMA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 사업들을 통해서 자금을 좀 더 많이 조달하고요. 좀 더 낮은 금액으로 좀 더 편하게, 좀 더 많이 조달을 합니다. 그럼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IB 사업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사업들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조달할 때는 금리가 굉장히 쌀 거예요. 2%, 3%, 4%로 조달을 할 텐데, 이 돈을 다시 빌려줄 때는 훨씬 더 비싸게 빌려줍니다. 최소 5%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될 텐데, 이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추가적인 수익, 이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서 다양한
투자,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 이 공약들이 대선 후보들의 이런 공약들이 굉장히 이 주식시장에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증권주들 앞으로에 대한 분위기도 상당히 좀 긍정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한국 금융지주 좀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사실 증권주로 묶어서 한국 금융지주가 아니라 한국 금융지주만 따로 관심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 금융지주 차트를 보시면 65,000원에서 한 달 만에 93,500원, 어제 종가가 93,500원입니다. 한 달 동안 50% 올라갔거든요. 한국 금융지주 시가총액 5조 원입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 다른 대형 증권사들과 마찬가지로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금리 하락에 따른 운용손익 개선, 금리가 떨어졌죠. 증권사들이 운용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사실 주식보다는 압도적인 비중이 채권입니다.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금리가 하락기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운용손익, 특히 채권에 있어서의 운용손익 개선, 그리고 PF 시장에서도 증권사들 자기 자본을 가지고 PF 시장에 많이 투입을 합니다. 에쿼티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투입을 하는데 조달 금리가 떨어지죠.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률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한국 금융지주는 이 PF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높은 이 탑 티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PF 점유율도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기관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금융지주 증권주 중에서 관심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가는요? 네, 한국금융지주 목표가는 지금부터 한 10% 정도 잡으시고요. 10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디에서 볼까요? 네, 전일 같은 경우 한화에서 아임홈 인수 뉴스가 상당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이 급식업체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급식업체들 어떤 상황들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부분들, 사실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데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식업체는 처음 다뤄주시는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으로 볼까요? 최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한화의 아오홈 인수로 시장 관심도가 좀 올라갔는데 여행을 가서 호텔을 가도 그렇고요. 아니면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체들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이런 상황들이 리조트라든지 이런 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국내 위탁 운영 급식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죠. 이 밥을 제공을 해주는데, 식사를 제공을 해주는데 10조 원 정도의 규모다. 굉장히 큰 시장인데, 상위 업체들의 이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상위 업체들의 점유율과 순위 변동은 별로 없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점유율이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의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들인데, 상위 업체들 좀 살펴보면 삼성 웰스토리가 있고, 현대 그린푸드, 아오홈, CJ 프레스웨이, 풀무원, 신세계푸드 다 대기업 계열이죠. 이런 이 사업 회사들이 식자재 유통위와 HMR을 같이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단체급식 업체들 생각보다 성장률이 좋습니다. 단체급식 업체들은 연평균 7%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성장하죠. 이 대기업 계열인데도 7% 성장하는 업종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살펴보면. 근데 급식업체들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코로나 시절만 빼면 사실 최근 10년 동안 거의 3%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률도 괜찮죠. 영업이익률도 3%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학교와 같은 이런 공공기관의 급식이 늘어나고 있어요. 공공기관 급식이 사실 이전에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도시락을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시락 들고 다니는 학생들을 볼 수가 없죠. 아예 도시락을 싸가지 않고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급식을 먹는데, 이 급식을 외주를 주는 곳이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체 급식 업체들이 계속 7%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이 또 있죠. 그리고 군부대는 자체적으로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 대형 급식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태. 군인들도 제공한다. 엄청난 시장이 열리게 되죠.
추가적인 시장이 열리게 되면 증권주, 주식에 있어서는 추가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출하지 못했던 굉장히 큰 시장도 열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점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CJ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은 다 자체적인 이런 급식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들에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만 가더라도 IT 업체들도 자체적인 식당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좋은 회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자체적으로 식당이 있느냐, 밥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최근 젊은 세대들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밥값이 부담스럽죠. 이 부담스러운 밥값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많이 급여를 세이브 시킬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기업들의 급식도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국내에서도 기업들 급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죠. 현대차 그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많이 하면 그 지역에서도 급식을 또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삼성의 베트남 그리고 헝가리, 베트남 박린 같은 경우 굉장히 대규모의 직원들이 진출해 있죠. 여기에서 급식 업체들 진출하고 있고, 삼성 웰스토리 있었죠. 현대차 그룹도 현대 그린푸드가 있습니다. 미국 진출로 이 해외 진출이라는 외형 성장, 또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시장 두 가지가 더 열릴 수가 있는데, 군부대와 해외라는 시장이 더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이 열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시장의 모멘텀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리고 계속적으로 좀 대기업이 점유율이 더 올라갑니다. 중소업체들이 지금도 물론 있거든요. 근데 중소업체들은 계속적으로 비중이 줄고, 사실 대기업 위주로 했을 때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낮죠. 뭐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 해서 업계가 재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형사들 위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관심주는 현대 계열이죠. 현대 그린푸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사업이 현대차 그룹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사업이 늘어난다라는 점, 미국 내 사업이 늘어났을 때 현대 그린푸드, 미국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근데 그 알파가 굉장히 커요. 확장에 대한 기반을 마련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는 주주환원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연간 6% 이상의 주주환원 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주환원이다라는 안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졌었지만 현대 그린푸드 사실 24년도 하반기 주가가 10,000원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16,000원, 한 50% 정도 한 반년 동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해외 진출 향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1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경기와 밥값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는 어디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관심주는 이 DB 손해보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경기 방어주가 어제 간밤에 분위기 좋았는데, DB 손해보험, 보험주들이 어제, 사실, 주식 상승률이, 주가 상승률이 좀 괜찮았습니다. DB 손해보험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1분기 실적이 우선 좋았습니다.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수익성이 좋아요. 그리고 자본 비율도 굉장히 좋다라는 점, 그리고 자본 비율이 높다. 돈 잘 버는데 자본 비율이 높다. 배당 매력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중에서는 사실 뭐 유틸리티, 한국전력도 긍정적입니다만 이 전기 가스 업종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그 외에도 이 보험주들까지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 DB 손해보험도 뭐 물론 은행주 증권주들도 한 달 동안 많이 올라왔죠. 보험주들도 올라왔는데 상승률은 훨씬 덜합니다. DB 손해보험 한 달쯤 전 주가가 8만원대 초반이었는데요. 지금 한 달 동안 97,000원까지 약 한 20% 올랐습니다. 여기에선 지금 121선 좀 부딪혀 있기 때문에 살짝 매물 소환할 수 있겠습니다만 매물이 많진 않아요. 그냥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 조금은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우상향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 주가는 이전에, 작년에 조금 매물이 좀 많았던 구간이죠. 11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105,000원, 그리고 식료품에서 현대 그린푸드 중장기 19,000원, 그리고 보험주와 관련해서 DB손해보험 11만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